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 정부 고산 신도시에 기형적으로 설계된 4차선 도로가 원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박순자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고산대로의 문제점부터 개선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관련된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쉽게 편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도로가 생기면서 유턴을 2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헬로TV 보도 이후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의정부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LH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엔 주민들이 요구한 교차로 신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6월까지 적절한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6월로 정한 것을 두고 시간 끌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고산지구 내 각종 시설물의 준공 예정일은 오는 6월. 이 시기가 지나면 시설 관리 책임이 의정부시로 넘어가 LH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밀락 1지구나 2지구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이 없이 준공이 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의정부시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지금 다시 고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고산지구도 6월이 돼서 준공이 난다면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 전까지 의정부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6월에 준공이 나도 연말쯤 돼야 시설물 인계가 이루어진다며 LH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의원님, 이 고산대로가 고산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도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산 택지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산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문제가 사실은 네. 시작됐습니다. 고산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LH가 우리 의정부 고산동 그리고 밀락동 예. 또 상곡동 그 지역 일대를 단독주택가 그리고 네. 공동주택을 네네. 한 1만여 세대 계획을 하고 사실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아마 올해 준공 목표를 두고 있고요. 네네. 예, 19년도에 고산동 상곡마을 그 주민들이 고산지구 공사 현장 입구에서 사실은 집회도 여러 번 갔고요. 네. 또 LH에 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 사실은 속 시원하게 사실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네.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인도가 없는 그 도로변을 걸어서 수백 미터를 사실 걸어가야 해가지고 하루 수차례씩 위험한 상황을 사실은 예.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근데 고산지구 공사 현장과 주민들이 그 사는 마을과 그 공사 현장은 불과 200~300m 떨어져 있고요. 네. 네네. 공사 차량이 그 오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 그 2차 그 주 도로는 마을 입구와 연결돼 있는데 연결된 그 도로 입구 부분을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했고 또 좀 안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 또 집회 네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건의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게 쉽게 지금 네.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 주민들이 고산대로가 기형적으로 설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상에 주민들이 왜 이 고산대로가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얘기를 하는지 네. 이 시청자들은 이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를 것 네. 같은데 혹시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뉴스에서 네.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고산 택지지구가 개발된 곳의 원주민들은 네. 대부분이 의정부 특산물인 송삼배 재배를 생업으로 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 개발지구의 맞은편 쪽에 그 네. 가수원이 주로 있는데요. 그래서 가수원으로 이동해서 네. 생업에 종사하시려면 농기계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네, 되는데
기존에 출입하던 네. 현황 도로인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복 2차선 도로가 고산대로 네. 6차선에 이르는 큰 도로인데요. 네네. 그 고산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마을에서 나오면 바로 신호가 있는 교차로 없이 네. 바로 왕복 6차선 도로로 나와야 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아시고 계시다시피 농기계라는 것은 최대 속도라고 해봐야 시속 10km, 네. 20km 내외의 네. 농기계를 타고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해서 나가고 또 좌회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려면 마을 입구에서 3차선으로 네. 나와서 네. 1차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받아서 네네. 맞은편으로 가려고 해야 네네. 되니까 그러면 불과 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네. 불과 50m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는 밀락 2지구에서부터 네. 그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지금도 심각한데 맞은편의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량은 지금보다 또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송삼배를 재배하시는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안전을 너무 위협하는 처사이고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에 신호등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에서 배농장까지 가려면 바로 갈 그렇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이제 그렇죠. 6차선 고산대로가 생기면서 지금 유턴을 2번 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전 같으면 이쪽 반대쪽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네. 이쪽에서도 나와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행선에서 상행선으로 갔다가 크게 돌아서 그쵸. 진입을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마을 가수원에서 반대쪽으로 가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나와서 그 짧은 50m를 진짜 가로질러서 1차선으로 가야 네. 유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이동을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경운기, 이런 맞습니다. 농기계를 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겠죠. 저도 네. 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도로가 생기면서 농사 짓기 싫을 정도로 이제 불편해졌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던데요. 그럼 과연 LH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가 이제 궁금한데, 근데 지난 2013년에 의정부시가 LH 측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건설로 인해서 고산지구와 기존 마을의 단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을 LH가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LH가 의정부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계대로 사실은 도로를 네. 건설을 했습니다. 예. 그 LH 주민 민원에 가져한 그 특혜라며 거부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생존이 달린 문제에 어떻게 특혜라고 표현을 했는지 일단 네.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주민들의 고충도 사실은 이해하지만 또 추후 또 교차로 신설에 대한 이 시의 행정 절차가 아마 마무리되는 우리 시점에서 협의할 수 있고 또 현재는 기존 입장에 외에 또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사실은 뭐 부당한 요구를 사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그 틀을 잡고 살아오신 네. 분들이 네.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지금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네. 그리고 당장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네. 아직 그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의정부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책을 이제 제시했는데 LH가 기존 설계도로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주민들 역시 이제 LH 도로 개설 전부터 이렇게 도로 개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수차례 민원을 맞습니다. 제기했다고 하시고 급기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민원을 넣으셨다고 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민원의 요지는 4지 신설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지였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판단을 네. 했나요? 그 의정부시와 주민들의 그 계속 지속적인 그 민원에도 불구하고 LH에서 답변은 이게 과도한 특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유인 즉슨 이게 고산 택지 개발지구 네. 외 지역이라는 거죠. 아, 건너편이니까. 예. 네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의무가 없다. 네.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 하겠거든 네. 우리 철수한 다음에 시에서 하든 어. 뭐 그런 대답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답답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네. 접수하신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차례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 3일에 이것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네.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네. 법에 따라서 네네. 분명히 LH가 부담해서 음. 사지 교차로를 신설해 주는 것이 맞다. 더욱이 특히 택지 개발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고 발생 네. 원인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LH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통보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권익위에서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의무가 없고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권익위가 통보한 것을 우리가 따를 의무도 없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공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급기야 지난 2월 달에 여기서 그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 사고는 어떤 맞습니다. 사고인가요? 그 고산대로가 그 개통된 하필이면 첫날이에요. 아, 첫날, 첫날. 예. 그 새벽에 신문 배달하던 그 50대 가장이 네, 사실 네.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그 신호 체계가 바뀐 걸 네, 충분한 그 홍보라든지 네. 그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네. 그 전날까지도 사실은 진행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 체계가 개통이 되면서. 네. 바뀌는 바람에 네. 아마 이분은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예,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네. 운행을 하다가 네. 교통사고 나서 사실은 사망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 그 부분이 발생하면서 우리 고산동 주민들이 사실은 더 지금 분노를. 감정이 지금 격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도로 개통이 됐는지 모르고 평상시 오가던 대로 가다가 그렇죠. 그날 하필이면 도로 개통하는 당일이어서 네, 네. 역주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역주행은 맞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네. 했던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따지면은 역주행이 그쵸. 돼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역주행인데 네. 사실 그분은 그렇게 항상 평소대로 그렇죠, 통행하던 그렇죠. 대로 네, 왔었다는 네, 네, 그런 네. 사고인데. 어찌 되면 예견된 사고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고가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 네. 사고 전에 지난해 11월이었나요? 그때 네, 네. 이제 이 도로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제 경고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분들이 분노가 폭발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10월 3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계속 우리는 책임 없다. 그게 작년 10월이었어요. 네,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좀 이제 강경한 방법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11월 6일에 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네. 통해서 현장의 사진을 띄워놓고 네네. 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미에 제가 이렇게 놔두면 우리 주민의 생명을 계속 안전이 위험받고 있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네. LH 관계자, 시 관계자, 그리고 주민 대표, 그리고 시의회에서 네. 만나서 연석회의를 하자라고 네네. 제안을 했고, 네. 또 실제로 고산지구가 위치해 있는 네. 송산 일동 지역 주민센터에서 그 LH 관계자, 의정부시 도시과장,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들, 그리고 주민 대표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네. 그 상황에서 뭐 열띤 토론이 있었죠. 그리고 분명히 시청과 또 주민 대표분들,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 이후로도 피드백조차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오고 있는 이게 상황이죠. 이제 작년 11월 네, 맞습니다. 발언 그리고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이제 사고가 난 거고요. 네. 자, 그렇게 LH는 어찌 보면 뭐 책임 회피 이런 식의 답변을 일관하다가 지난 14일에 4월 14일에 LH 관계자들이 의정부 시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저기 이제 지금 앞에 우리 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우리 김현주 의원님 계시지만 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주관을 해서 우리 네. 의회와 네. 또 LH 또 집행부와 사실은 간담회를 갖고 또 우리 의회에서
13명의 우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사실은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거기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간담회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정말로 결과물을 확인하고 네. 결과물을 제시하는 그런 간담회를 가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분들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어요, 사실. 예. 물론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자 해서 그런 네. 자리를 마련했고,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대답을 주는 건 속 시원한 대답은 사실은 얻지 못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오시기는 했는데 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제기된 1년 전부터 네. 조금이라도 좀 성실하고 책임이 있는 태도로 네. 이 문제를 고민을 했으면 네. 이번처럼 안타까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네. 뭐 늦었지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네.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좀 늦었다라는 네. 마음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혹시 LH 관계자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과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유족에게 따로 네. 표현을 하셨는지는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만 네.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도 속 시원하게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느낄 만한 답변은 없으셨고 예. 용역을 해보겠다까지는 진보를 했어요. 뭐 그전에는 용역을 해보겠다는 말도 없으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 뭐 진도가 나갔다고는 하지만 책임 있는 어떤 대답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또 적절한 방안을 6월까지 용역을 6월까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뭐 찾아보겠다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찾아보겠다. 네. 사실 마을 주민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6월이라는 것을 두고 약간 좀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네.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산 택지에 대한 준공 시기가 1차가 6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6월이 지나면 이제 시설물에 대한 인계가 다 시로 가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또 이제 책임지고 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해야 되는 거예요. 밀락 이지구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밀락 이지구도 LH가 다 조성했는데 이후에 체육 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맞습니다. 시가 자기 돈 들여서 했단 말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LH에서 끌고 가는 이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저희는 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죠. 네. 사실은 이 책임 회피라는 게 사람 목숨을 잃은 다음에 이런 태도로 사실 나온다는 자체도 네. 주민들 비롯한 우리도 사실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어떻게 보면 LH가 사실은 공공 네. 지금 사업 기관이잖아요. 네. 요 근래 들어서 LH가 문제가 많은 네. 뭐 공공 사업 기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실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LH의 입장은 다시 반복하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6월까지 만들어 오겠다라는 건데 6월까지 만들어 오면 그걸 갖고 뭐 1, 2, 3 중에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그냥 합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시민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시하고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 하면 그게 6월 달에 대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제 실행되는 게 그렇죠. 바로 다음 주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근데 이 의회에서 그날 자리에서 6월까지 LH가 갖고 온다 했을 때 아니다. 5월까지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사실 그 자리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며칠 전이죠. 4월 20일에 네. 또 그 현장 사무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먼저 지칠 수는 없으니 네. 이제 똑같이 네.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 정담에서처럼 개선 대책을 그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네. 또 하나 굉장히 제가 분노한 지점인데 덧붙이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예정된 준공 날짜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은편에 입주할 아파트 입주민들의 네.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것이 사실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네.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만 네.
지금 LH에서 그 도로 네. 개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한 주요 근거가 네. 사업 외지역이라는 네. 거예요. 네. 네. 사업 외지역에 대한 토목공사가 왜 준공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네, 네. 그게 1차적이고 네.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토목공사의 준공과 아파트 준공은 별개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도로건설이 속해 있는 토목공사 준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네. 아파트 준공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핑계로 이 도로 개선을 미루거나 네. 책임 회피를 한다면 네. 그거는 정말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산대로가 그 신규 아파트의 주 대로입니다. 네, 네. 맞은편에. 누가 내 아파트의 주 네. 대로가 네. 사고 위험성이 그렇죠. 높은 상황을 반길 사람이 어디 네. 있겠습니까? 네. 아파트 입주민분들도 네.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LH가 꼭 원주민들의 네. 국한돼서 네. 자꾸 이것을 본인들이 잘못된 설계로 야기된 이 네. 안전 문제를 이것을 꼭 민민 갈등으로 호도하고 유도하려고 네. 하는 네. 그런 나쁜 음. 의도는 네. 버려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한 단계 이제 진전이 되고 있긴 한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되겠어라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뭐 생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LH 상대로 얘기를 했지만 들어준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두 분이 이제 뭐 지역구가 다 그쪽이시고 네. 워낙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책임 있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또 먼저 이렇게 주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새벽에 그 50대 가장이 사실은 네. 목숨을 잃은 그 부분은 네. 뭐라고 정말로 저희가 뭐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방치를 해둔다면 또다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고 방지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네.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로 기존의 신호 체계라든지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왕래했던 네. 그 주민들의 길을 정말로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서 못 지키면 죄송한데 하여튼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고산대로가 이제 최근에 개통됐어요. 근데 네. 의원님이 이제 5분 발언을 지난해 하셨잖아요. 네. 그 5분 발언 좀 더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지난해 4월, 네.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방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했고, 사실 의원이 가장 강하게 의견을 포출할 수 있는 네. 곳이 네.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했을 때에 네.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중점적으로 이것을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뭐 11월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네. 또 주민분하고 꾸준히 만나면서 네. 또 LH에 꾸준히 압박을 가하면서 네. 국민권익위원회의 네. 그거 네. 그 결과도 기다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으니 이제 지키겠지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이렇게 우리는 그거 지킬 의무 없다라고 하니까 네. 아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LH라는 어떤 거대 공공 기업을 네.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LH가 현재 LH 같지 않았던 거는 다 그렇잖아요. 최근에 뭐 부동산 투기나 이런 의혹이 네. 불거지고 나서 그 전에 LH와 후에 LH는 정말 네. 다르잖아요. 네.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네.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고산대로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LH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